Yeah, it's actually, I talked to a lot of people and they still think that like Teslas are like super expensive. And like, no, actually the starting price for a Tesla is below the average auto price in the US. Our goal was always to make cars that are affordable to the general public. 안녕하세요. 테슬라와 본격적으로 차량 공유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통합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배터리 상태에 따라서 우버의 스케줄을 조정해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커넥티드가 되어가면서 결국 우버는 테슬라를 로보택시로 사용하지 않을까. 현재 많은 분들께서는 테슬라와 차량 공유 통합의 시작이다, 다음번에는 운전자가 없을 거라는 기대감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버가 웨이모랑 파트너를 맺었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면 이 파트너십은 깨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현재 많은 우버 운전자분들,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테슬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결국에 우버가 선택하게 될 길은 테슬라가 아닐까. 테슬라 역시나 FSD가 완성이 되더라도 다른 차량 공유 업체에게 팔면서 테크 라이센스를 얻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목을 테슬라의 첫 번째 차량 공유 서비스 시작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포드에게도 충전망을 오픈을 하는 테슬라, 현재 테슬라가 하고 있는 작업을 보신다라면 다른 기업들과 커넥티드 연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테슬라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로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것이 테슬라가 바라던 가장 큰 그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많은 기업들에서는 테슬라의 데이터를 훔치려고 난리인데요. 그만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정말로 큰 보물이라는 뜻이고, 그 데이터를 더욱더 모집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유럽 시장에 FSD 베타를 런칭을 했는데요. 이제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 호주에서도 테슬라에게 데이터가 전송이 될 것이고 FSD의 완성도는 더욱더 정밀해질 것입니다. 현재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딥러닝 AI를 외치고 있지만 결국 차량 부분 딥러닝만큼은 FSD가 굉장히 우월한 위치를 현재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부분을 살펴보시면 BYD가 아니라 토요타만 넘기면 정말로 끝인 것이, 테슬라의 모델 Y가 토요타 내연 기관차의 판매량을 넘어서고 있죠. 결국 모델 3, 모델 2, 모델 Y를 통해서 토요타의 판매량을 넘어서는 순간 완벽한 전기차 시대는 도래를 할 것이고 테슬라는 거기서 엄청난 파이를 차지할 것이고요. 현재 테슬라의 영업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시장에서는 무려 매출이 1400%나 4월달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본격적으로 가격을 낮춘 중국산 테슬라가 수출이 되는데요. 한국에서도 조금 더 가격이 떨어진 테슬라를 타게 될 것입니다. 역시나 전기차 시장의 핵심은 중국 팩토리가 아닐까. 이런 모습을 본다라면 다음 기가 팩토리는 당연하게도 인건비가 싼 곳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4 모델 Y의 선박이 시작이 되고 있고, 모델 3의 롱레인지 주행 거리는 333마일 인증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이버 트럭의 윤곽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으면서 올 연말에는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될 것인데 테슬라 주가에 있어서 순풍이 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에너지 부분의 매출이 터지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지금 메가팩을 점점 대량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2025년은 지나야지 에너지 부분에서 포텐셜이 터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모아간다라며 게리 블랙의 말처럼 현재 테슬라는 여전히 싸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테슬라의 우버 로보택시가 만약에 진짜로 된다, 그럼 지금 주가는 말도 안 되게 싼 것이고요. 그리고 일런 형께서는 다시 한 번 더 패기를 보여줍니다. 엔비디아와 AMD의 수익률, 지금 당장은 테슬라의 숫자가 작지만 곧 역전을 시켜주겠다라는 의미에 지금 당장만 그렇다라는 메시지를 날리셨고, 어쨌든 AI 혁명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부분에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최대 강점은 누가 뭐라고 해도 FSD일 것이고, 우버, 리프트, 얀덱스, 올라 수많은 차량 공유 기업들이 테슬라와 협업을 맺을 때 그때 주가는 공간을 뒤틀어 버릴 것이고요. 현재 수많은 전기차 기업들은 현금이 없어서 지금 파산 직전으로 몰려가고 있는데요. 결국 현금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는
없는 것이죠. 빔페스트 같은 기업들은 무려 50% 가까이 인하를 시키는 전략을 취했지만 결국 리콜이 뜨고 돈만 쓰고 답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많은 전기차 스타트업들에게서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 버틸 수 있는 전기차 스타트업은 2개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리비안과 루시드이고, 그렇다면 현재 루시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문제점을 알아야지 결국에는 해결을 해야지 주가 상승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많은 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생산 재고 딜리버리 부분과 현금 소진 부분인데요. 해결 방법은 판매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판매량이 늘어가면 생산도 올라가고 재고도 처리가 되고 딜리버리 속도도 빨라지면서 현금 소진도 점차 더디게 되죠. 그렇다면 루시드가 다시 한 번 더 정고점 $60를 찍는 시나리오가 나오려면 총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분기부터 사우디의 생산이 시작되는데요. 중동 시장에서 루시드 에어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현금 소진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시장 예상치 초과 달성이 나온다라면 주가 상승은 크게 나올 것인데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 파트너입니다. 애플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바로 주가 대폭발 우주로 가는 것인데, 그와 반대로 다른 기업들처럼 구글 모빌라이 파트너가 나온다라면 그저 그렇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그래비티 출시를 앞당기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이 된다라면 빈셀만 형의 화끈한 보너스가 나올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딜레이가 된다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우디가 그냥 사는 것인데, 사우디가 100% 바이아웃 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올랐다가 상패가 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바라는 시나리오는 아닐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사우디 부분이 될 것인데, 본격적으로 사우디 쪽에서 영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리야드에서 테스트 드라이브가 한창 진행 중이고,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시장에서 루시드 에어가 시장 예상치를 초과하는 판매 대수가 나와야 되죠. 그래야지 애널리스트 분들의 목표 주가 상향이 나올 것인데요. 사우디 생산은 3분기부터 시작인데, 여기서 말하는 생산은 반조립이고 제대로 된 풀 생산은 2025년으로 보고 있죠. 하반기 때 반드시 루시드 에어 판매량이 중동 국가에서 선점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정고점으로 조금 더 빠르게 갈 수가 있는데요. 중동 시장만큼 중요한 것이 유럽인데, 유럽에서 생각보다 루시드 에어 차량이 비쌉니다. 그리고 메탈 루프랑 글라스 루프가 있는데 1억이 넘는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나 메탈 루프를 옵션으로 택할까요? 그렇다면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BMW 같은 기존 럭셔리 브랜드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소비자들 입장에서 BMW, 벤츠가 아니라 루시드 에어를 선택하게 만들 것인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행 거리만으로는 소비자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인데요. 피터 형께서는 계속해서 파워트레인을 끌어안고 있지만 자율주행 파트너가 훨씬 더 중요하고, 현재 벤츠, BMW 비교시 루시드 에어는 계속되는 OTA,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바라는 자율주행은 100% 완벽한 자율주행이 아니라 오토파일럿처럼 시내 주행에 있어서 운전자들의 피로감을 덜어주는 보조 역할의 그 정도 수준의 자율주행만 되더라도 충분히 포르쉐, 벤츠, BMW를 발라버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 파트너가 워낙 필요하고 굉장히 절실한 상태죠. 더 이상의 최고 스피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최고 스피드가 잘 나온다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루시드 에어를 타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최근에 루시드의 마케팅 팀들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과연 소비자들이 인버터 쿨링이 병렬인지 직렬인지가 궁금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루시드 에어 오너라고 생각을 합시다. 병렬, 직렬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실 것인지. 그게 아니죠. 이 차량은 배터리 기술력이 뛰어나고 주행거리가 길다. 거기에다가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처럼 자율주행 기능이 굉장히 나이스하게 나왔다. 벤츠, BMW보다는 루시드 에어가 좋아서 이거를 샀다. 이것이 소비자의 관점이고, 이런 공돌이 마인드 접근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마케팅은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데, 아직까지 병렬, 직렬 이거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이죠? 그냥 다 잘라야 됩니다. 현재 루시드가 원하는 것은 테스트 드라이브를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거 한다라고 해서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그래비티 출시를 앞당기는 것인데요. 2024년에 수많은 전기차 기업들의 SUV가 나오는데 출시가 빨라져야지 정고점으로 더욱더 빠르게 도달을 할 것이고, 거기에다가 시장 선점을 빨리 해야 되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에 루시드에
투자자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폴스타처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다양화시키는 2025년에 저가형을 내놓는 거였는데 이 페이스는 현재 잃은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중국 시장으로 빠르게 들어가야 되는데 최근에 중국 기업들이 내놓는 전기차를 보시면 루시드 에어 디자인이랑 굉장히 흡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루시드는 시간이 굉장히 모자라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금 소진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지금 당장 매출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다라면 계속되는 유상 증자만 보이는 상태이고 결국 돈을 벌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 시장인데 일단 지금 루시드 경영진이 하는 걸로 봐서는 중동 시장에서 루시드 에어를 많이 파는 것이 그나마 선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피터 형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에어택시 파트너십 가장 유력한 후보가 독일의 릴리움인 것이 사우디에서 이미 릴리움한테 주문을 넣었고 릴리움과 볼로콥터 같은 기업들이 사우디에서 에어택시 상용화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여기에서 배터리 파트너십에서 매출을 노릴 수 있는 것이 루시드의 기회가 아닐까 싶고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어닝 비트를 치면서 목표 주가가 일제히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루시드도 마찬가지이고 정고점으로 빠르게 돌파를 하려면 어닝 비트가 나와야 됩니다. 어닝 비트가 나오려면 루시드 에어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중동 시장 플러스 자율주행 파트너 이 콤비네이션이 나와야지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Introducing an innovative and sustainable way to begin your journey. Soon getting here will be as easy as getting there. Our community wants to know what's going on at Joby. There's magic there. There's like incredible excitement about what is Joby doing next. At Joby, we're transforming an entire industry, aviation.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에어택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바로 멘탈입니다. 왜냐하면 2025년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025년에 바로 돈을 벌고 확실한 매출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부터 규모의 경제와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는 고비가 역시나 남아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한 멘탈 싸움이고 멘탈 싸움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해서 조비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조비를 꾸준하게 모으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과는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굉장히 크고 그와 반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금액은 그렇게 크지가 않으면서 돈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출시하기 전까지 주가 변동이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 조비 투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조비를 꾸준하게 모아 나가면서 100배 수익을 맛볼 수가 있을까? 우선 기관처럼 플레이하면 멘탈이 버티지를 못합니다. 조벤 토요타 폴시에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일하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플레이가 될 것이고 그 외에 인텔이 되었던 뱅가드, 베일리 기포드, 델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들어가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급하게 드시면서 저점을 잡으려고 하고 한 번의 포지셔닝을 많이 가져가는 전략은 조비에게 알맞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5년까지 꽤나 긴 시간이 남았고 딜레이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퍼즐 조각이 하나 모자랄 때마다 주가는 떨어질 것이고요. 결국 조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야금야금 담는 전략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모든 돈을 몰빵 쳐버리면 지금 조비가 별다른 소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조비만 바라보게 되고 다른 좋은 기업들이 보이면 또 손절을 치기 마련이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요? 미 공군의 9대 딜리버리가 예정이라고 말하는데요. 조비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멘탈을 잡아가면서 길게 끌고 가는 것. 그러려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무리를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전략이고 차분하게 가져가야지 길게 오래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2025년 출시까지 내가 얼마나 오래 가져갈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대량 생산이 시작되었을 때 조금 더 영리하게 플레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